결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왜 서로를 비교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제 곁에 두고 있었다니 저도 참 헛똑똑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밝고 똑 부러진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늘 가까이 했고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끝까지 알아내며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였죠. 심지어는 경제관념을 빠르게 심어주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용돈을 받아 계획적인 생활을 해왔고 덕분에 세미나수에 상당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책과 함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부유한 환경 속에서 저를 어떤 부족함도 없이 키워주셨던 부모님 영향을 빼놓을 순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란 가정 환경 자체까지 모두 다 완벽하고 좋았던 건 아니기는 해요. 보통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가족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어쩌면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생활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지만 저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지는 못했어요. 두 분은 제가 어린 시절 일찍 이혼을 하셨고 덕분에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산 세월이 훨씬 더 길고 많았거든요. 다만 이혼을 하신 후에도 엄마와 달리 유난히 돈이 많고 부유했던 친아빠는 저를 끊임없이 조력하고 도움을 주셨고 그 덕에 저는 나름대로 여유롭고 아쉬운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어려움이 없는 생활 속에 젖어서 나태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뭐든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교육을 시키셨죠. 어린 시절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건 주연이 네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라서 당연한 건 절대 아니야. 이건 다 아빠의 도움이고 주연이 너는 아빠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해. 알았지?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한 아빠와 사랑을 해 결혼까지 한 저희 엄마 역시 그렇게 부족한 분은 아니었어요. 매우 똑똑하시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엄마와 아빠는 아빠가 운영을 하시는 회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당시 아빠의 신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엄마는 아빠와 친하게 지내면서 연애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당시 아빠는 회사를 물려받아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엄마와 같은 사원급으로 입사를 해 일을 하셨던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는 엄마는 그저 엄마와 같은 동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해 오다가 서로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두 사람의 결혼은 애초부터 성사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기는 했더라고요. 엄마 역시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집안에서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 정도였고 아빠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니 아빠 쪽에서 엄마를 받아들여 줄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당당하게 아빠에게 이별 선언을 했던 멋진 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보다 엄마가 못난 건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을 가면 불행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헤어지자고 했지. 그때 제대로 헤어졌어야 했나 싶네. 그러면 아빠는 순순히 헤어지자고 답을 했던 거야? 그럴 리가 있나? 헤어지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고 했지만 아빠도 엄마 성격을 잘 알거든.
결국 포기를 하고 2달 정도 헤어졌겠지.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나까지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헤어지고 난 후에 알게 됐는데 글쎄 네가 이미 생겼지 뭐야. 네 존재를 알게 되니 뭐 어쩌겠어. 손이 귀한 집에서 손자가 태어난다고 하니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됐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준 건 주연이 너였어. 운명의 장난인지 엄마와 아빠는 헤어지신 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결국 결혼에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2사람이 이혼을 한 남남이 되었지만 지금도 2분은 이혼을 하고 원수로 지내는 다른 부부답지 않게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친구처럼 지내시는 사이예요. 사실 흔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2사람의 이혼과 헤어짐보다 소중한 제가 있었고 오직 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육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생활을 해 오셨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이혼 가정의 자녀답지 않게 저는 건강하고 밝고 또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똑똑하고 당당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빠가 아닌 엄마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재정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아빠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했지만 엄마와 저 사이를 고려해 아빠는 저를 엄마에게 보내주었다고 해요. 그 대신 생활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조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저를 키워주신 건 분명했고요. 그 덕에 저는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부재라는 공백 없이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빠의 사업가 기질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지 저는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유독 계약에 대한 의미를 빠르게 이해하고 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정확하고 깔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사업가 마인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 용돈을 받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 늘 작은 스케치북에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정리를 하고 난 후 엄마를 설득시켜 사기 위한 방법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더 논리적이고 확실한 이유를 요구한다고 해도 전혀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했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엄마와의 계약을 진행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엄마의 교육관 때문이었어요. 부유한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질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논리와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이제 막 한글과 숫자를 알게 되는 나이부터 돈이라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는 법을 익혔어요. 지금도 제 본가에는 제가 7살 때부터 작성을 해두었던 용돈 기입 서장들이 빼곡히 정리가 되어 있었죠. 이런 습관은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빠르게 익히기 시작하니 당연히 돈을 모으고 불리는 법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꾸준하게 시작을 했고 번 돈을 모두 다 저금을 해두는 습관도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월급을 타면 반은 정기적금으로 저금을 하고 나머지 반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리는 법과 투자를 하는 법을 동시에 배웠죠. 이렇게 되니 저는 이미 20살이 되는 시점부터 경제관념이 상당히 높아졌고 돈을 굴리고 버는 수완이 좋은 아이로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키워내시는 동안에도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직업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단순히 아빠가 저를 보러 올 때마다 반듯한 차림의 깔끔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신 탓에 막연히 우리 아빠는 멋지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뿐 아빠 직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하지만 아빠의 직업에 대한 궁금증은 저에게 그리 크진 않았어요. 저는 엄마와의 생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빠와의 생활이 행복했을 뿐이고 그 외의 것들은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했고 대학 진학도 무난하게 하게 됐어요.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해 휴학 한 번 없이 졸업 후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저 역시 연애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찰나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는 전혀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게임 개발자였어요.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았고 그래서 집 아니면 회사가 생활 반경이 전부였고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을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늘 집 아니면 회사에 있었고 제가 오히려 남편 시간을 맞춰서 데이트를 해왔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3년 정도 연애를 이어나갔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헤어질 위기도 분명히 있었긴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오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잘 헤어져 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연애를 하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 점을 모두 다 수용하고 결혼을 선택할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의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별 다른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성사가 되었어요. 물론 결혼 과정에서의 잡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건 사실이었고 저 역시 그 눈치를 전혀 못 챈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고 계시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느껴졌을 것이고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 우리는 엄마랑 나 둘만 예약하면 되겠지? 응? 왜 엄마랑 너 둘만 예약을 해? 아빠도 가야지. 아빠도 네 상견례 참석하실 거야. 아빠가? 아빠는 엄마랑 이혼했고 그래서 내 상견례에는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 거지 너랑 아빠가 헤어진 거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인데 아빠도 아빠돌이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주연이 너 멋진 아빠 있잖니. 상견례를 준비할 때 당연히 아빠는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엄마는 의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아빠도 상견례 참석을 할 것이고 결혼식에서도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놀라기도 했지만 그런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 뭔가 좀 뭉클하기도 하고 상견례 자리가 막연히 걱정스러웠는데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빠의 상견례 참석은 시댁 식구들의 불편한 마음을 모두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완벽하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기회가 되었어요. 세상에, 아유, 주연이 아버님 처음 뵙습니다. 주연이가 왜 이렇게 우아하고 예쁜가 했더니 아버님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그런데 너무 멋지세요. 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아, 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주연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거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뿐인 딸 결혼이니 제가 당연히 인사드린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모쪼록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시댁 식구들을 포함해 시어머니는 아빠에게 풍겨져 오는 느낌을 보며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상당히 궁금하신 듯 했지만 아빠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은 해주지 않은 채 그냥 직장인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대화를 하던 남편은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어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아빠는 이미 남편과 같은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한 아빠의 존재를 알리며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약 2년 정도는 정말 꿈만 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만 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말에 공감을 하듯 결혼 후 남편과 점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연애를 했을 때 남편의 자상하고 밝은 모습은 없어진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저는 남편과 대화도 시도를 해보고 양보도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대화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짜증부터 내면서 대화를 피해버리기만 했어요. 제가 끈질기게 대화를 시도하면 듣기 싫다, 지겹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말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그 수위를 모르고 세진다는 말처럼 남편과의 부부싸움은 하루가 다르게 그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말 끝마다 자꾸만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들은 계속해 상처로 남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이제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도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그날 역시 별일이 아닌 싸움으로 남편과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볍게 넘기고 싶은 마음에 더 화를 내지 않고 먼저 수그리며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오전에 사소한 다툼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고 일과를 보낸 그날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이 퇴근을 할 시간에 맞춰 음식을 했어요. 아침에 다툰 일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잘 해봐야지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연락도 없고 퇴근도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 일이 많고 야근이 잦은 직업이니 야근을 하고 있어서 안 오는 건가? 나랑 아침에 싸워서 말을 안 하고 오는 건가 싶은 생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차려둔 채 저 또한 저녁을 먹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참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무색하게 잔뜩 화가 나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신호가 갈 뿐 전화를 받지 않고 부재중으로 남았는데 오히려 연락 자체를 안 받으니까 더 약이 오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악에 바친 마음으로 계속해 전화를 걸었고 한 4번 정도 만에 드디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받자마자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 못하고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로 인해 열었던 입을 그대로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가 받아진 후에 들리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신이 나서 깨가 쏟아질 듯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꽤 젊은 듯 했고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고 그 후 그 전화에서 들리는 소리를 조용하게 모두 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말만 걸어도 짜증을 내고 화만 내던 남편은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는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절하며 위트 있는 농담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남편의 말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지금 제가 이 대화를 모두 다 듣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숨을 죽여 대화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넌 정말 예쁘고 부드럽고 뭐랄까 천상 여자라고 해야 되나?
여자가 너 같아야 제맛인데 천상 여자여도 충분히 능력도 있고 똑똑하잖아. 내가 너를 왜 놓쳤을까? 왜? 나랑 결혼을 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후회가 돼? 그런 것 같다. 이건 뭐 집구석에 앉아서 지 잘난 맛에 뭐만 지 눈에 걸리면 따박따박거리고. 에이씨,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오래 사귀고 죄책감에 한 건데 그러면 안 됐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 당장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해줄 입장은 못 됐었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신 결혼하라고 허락했고. 그래도 조금만 참아. 이제 슬슬 우리들이 지낼 수 있는 날 올 거야. 두 사람의 행복한 대화 속에서 상간녀에게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똑똑하게 들으니 정말 온몸에 피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니 그때부터 모든 각본이 다 맞춰지면서 오히려 사람이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는 듣고 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전화기 너머로 큰 소리를 지르며 둘 대화를 제가 모두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 녹음을 활용하기 위해선 제가 통화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목소리를 낸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둘은 대화를 멈췄고 저는 계속 말했죠. 집에도 안 오고 그렇게 와이프 욕하면서 히덕거리니까 재밌니? 너네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두 사람 지금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이미 다 걸렸단 얘기야. 그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서 당신은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 알았어? 너는 이제 하다하다 몰래 듣기까지 해? 아, 지겹다 정말. 집으로 가서 얘기해. 교양 없는 짓 좀 그만하고. 남편의 황당한 말에 화가 잔뜩 난 제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들어오는 남편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따지기 시작했죠. 집으로 들어올 자신은 있나 보네. 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지금부터. 내가 왜 이 집에 못 들어오냐? 너랑 연애하고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만난 여자야. 너랑 만날 때 만나지 않았다면 난 이 여자랑 결혼했을 거야. 그만큼 내 마음에 드는 여자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너 지금 나랑 연애하면서부터 바람을 폈다는 거니? 왜? 새롭게 만난 여자다 보니 진짜 네 사랑 같다고 말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너가 지겹다고 하는 거야. 너는 무조건 화만 내고 딱딱 따지고 지가 제일 잘났고 솔직히 네가 뭐가 잘났냐? 이혼한 집에서 태어났지. 아빠가 있다고 힘이 있냐 뭘 해줘. 그 여자 우리 회사 임원이야. 너처럼 딱딱거리고 우악스럽지 않아도 가질 거 다 가진 그런 여자라고. 알아? 이제 속마음 다 나오네. 지금 뭐 난 이혼한 집 딸에 아빠가 있어도 능력도 없고 결국 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못 되는 여잔데 주제도 모르고 따지고 똑똑한 척하는 여자고 그 여자는 뭐든 다 잘났고 똑똑해서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너 지금 바람 피웠어. 그게 당당하니? 솔직하게 말해? 그래. 나 엄청 후회해. 그저 지만 잘났고 남자기 죽이면서 숨통이나 조이고 지겹다. 그만하자. 남편은 저와의 대화 도중 또 다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대화를 회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4년 만에 남편의 바람을 당당히 남편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한 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제 모든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린 남편으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이 정말 이루말 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 역시 더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었고 이에 더해서 저를 이렇게 짓밟아버린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머리에 남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자라 저희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모두 다 무시를 한 것도 모자라 바람을 당당하게 밝히는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야 셈이 맞고 공정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그 집을 지키면서 매일매일을 꾹꾹 참으면서 지냈어요. 당연히 남편과 다정하게 지낼 정도로 철판을 깐 사람은 아니어서 걱정을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알아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주니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 그 당시의 고통도 조금은 사그라들고 또 사람이라 그런지 그날 일이 조금은 흐려지면서 이대로 참고 남처럼 사는 건 어떨까 싶은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 아는지 남편은 제가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을 또 다시 만들어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 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참교육을 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불륜 사실을 밝힌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간간히 옷을 갈아입기 위한 목적으로만 집에 왔다가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저 또한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고 남편을 상대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불쑥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놀라 거실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그 뒤에 웬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그 통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 상간녀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둘을 보면서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둘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죠. 그런 제 눈빛도 짜증이 나고 싫었는지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내가 말했지 나 만나는 사람 있다고. 이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혼하자. 그만하자 제발. 와, 야, 박준식이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상간녀를 감히 집까지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와, 내가 너 과대평가했네. 너 진짜 제정신 아닌 미친놈인데 내가 너를 과대평가했어. 너 미쳤냐? 나 지금 미치지 않았고 술도 안 마셨다. 누구보다 제정신이고. 솔직히 나 결혼 전부터 네 그 똑 부러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성격 진짜 부담스럽고 싫었어.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 근데 하니깐 더 해대더라. 그리고 나도 처가덕 좀 보고 살고 싶다고. 처가덕? 지금 우리 집이 너한테 덕 줄 게 없어서 도움도 없어서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저 뻔뻔한 상간녀랑 다시 한번 미래라도 그려보겠다 이거니? 나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확실하게 승진도 한번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근데 넌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인정하지? 그리고 꼭 네 배경이 아니더라도 나 너 너무 지겹고 싫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이혼 좀 해주라. 어? 와, 나 지금 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놓고 당당하게 세기의 사랑인 양 나는 꺼져라. 그리고 바람을 핀 이유도 결국 나 때문이다. 하하, 재밌네.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여기까지 당당하게 따라올 수가 있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던 중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상황에서 남편이 가자고 한다고 순순히 이 곳까지 따라온 상간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제를 돌려 상간녀를 째려보면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 보통이 아닌 여자라 그런지 어이가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어머, 지금 나 말한 거야? 대충 들었다는 걸로 아는데. 나 이 사람 다니는 회사 임원이에요. 능력도 있고 확실하게 끌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 나한테. 게다가 오늘 그쪽 보니 내가 더 어리고 예쁘기도 하네. 어쩌겠어요? 와, 역시 상간녀를 하려면 얼굴에 아주 철판 3개 정도는 깔아야 한다고 하더니 상간녀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대단하네. 사실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상간녀 태도로 인해 말문이 막혔지만 기세에서 밀릴 순 없다고 생각을 했던 저는 상간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다 잡아다 끌어내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패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저 또한 더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이미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혼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의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똑같은 사람처럼 다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다 바라보고 난 후에 더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의 말에 답변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 더 말 안 될 나만 똑같은 사람 될 것 같네. 좋아,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해 와. 하자, 그깟 이혼. 제 마지막 말에 남편과 상간녀는 대놓고 풍기진 않았지만 의외로 쉽게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확 밝아지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격앙된 말투로 너 진짜지? 말 바꾸기 없다. 한 번 한 말 딱 지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언행일치처럼. 그럼 그렇게 알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남긴 채 집을 나갔어요. 막상 그 둘이 모두 다 나가고 나니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다 꿈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남편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고 상당한 분노에 시달릴 것 같았지만 의외로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초연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끝을 알리는 칼춤을 제가 쳐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제가 늘 좋아하던 분석과 집중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와 이혼을 요구한 후 다시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편해진 마음으로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혼자서 지냈어요. 이미 모두 다 벌어진 일이기도 하니 이를 되새기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제대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어딘가에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를 가장 잘 알고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꼭 잡고 있던 제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 당황하셨지만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셨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난 말투로 결단을 내리셨는지 저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주연아, 지금부터 잘 들어. 네 아빠 직업이 뭔지 그리고 왜 엄마가 늘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했지. 근데 이 얘기 아빠한테는 하지 마. 나 너무 창피하고 아빠까지 알면 더 속상해질 것 같아. 아빠가 알아야지. 아빠 사실 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창업주시다. 단순히 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냈겠지만 사실 그 이상인 사람이었어. 혹시 네가 의기양양해질까 늘 겸손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숨겼는데 이렇게 된 이상 아빠 힘을 빌려서라도 복수하자. 뭐? 아빠가? 아니, 아빠 지금 일 안 하시고 있잖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은 안 하시지. 근데 너 기억해?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난 곳 아빠네 회사였다고 했잖아. 그 후로 사업 확정하고 창업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도 대주주로 의결권 행사하시면서 힘도 있으셔. 너 지금부터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충격적이고 놀라웠어요. 저 또한 아빠가 평생 어떤 일을 하며 사신 분인지 알 수 없었고 단순히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멋진 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우연하게도 남편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창업주가 아빠라니 이건 분명히 제대로 된 복수를 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이 놀라운 것도 한 몫을 했지만 이를 이용해서 벌써부터 남편과 상간녀를 괴롭히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하며 고통을 줄 생각을 하니 신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서름과 무시를 제대로 복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 후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 저에게 급박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그렇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던 전화인데 먼저 자발적으로 전화를 한다니 웃기기도 하고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저는 왜 전화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칭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여보, 나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 출근을 했는데 해고 통보 받았다고. 당신 이런 걸 똑똑해서 잘 알잖아. 부당해고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못해? 좀 알아봐. 뭐야?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보 소리도 나오고 직연 똑똑한 척도 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웃긴다. 어, 내가 너 자르라고 했어. 병신아, 니네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인 건 알고 있었니? 제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니네 아빠가 여기 대표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니네 아빠 얼굴을 모를 리 없잖아. 내가 잘린 게 마냥 고소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멍청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 약 올릴 일은 아니지. 아, 나 너무 웃겨서 말을 하기가 힘드네. 그래, 뭐 네가 언제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인정이나 해줬냐? 아, 네 맘대로 생각해. 그리고 잘린 것도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래도 아직 와이프라고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알렸더니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끊어. 남편은 저에게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자 짜증이 난다는 듯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그 후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에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전화를 끊은 후 콧노래를 부르며 저는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반나절이 흐른 후 남편은 제가 예상을 한 것처럼 남편은 급박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몇 차례 정도 무시를 해주다가 5통째 하는 전화를 바라보며 여유 있는 말투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됐어? 나랑 통화를 좀 해볼 마음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다 말해. 아, 왜 내가 그동안 몰랐는지 다 말하라고. 뭘 다 말해. 내가 다 말해줬잖아 아까. 아, 그거 다 정확하게 사실이야. 너 나랑 결혼하던 날 우리 아빠 보고 무슨 일 하시냐고 대단한 사람 같다면서 좋아했지? 우리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고 은퇴를 한 지금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너 따위는 그렇게 종이처럼 날려버릴 정도로.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자를 수가 있었냐고. 우리 아빠가 세운 회사에 네가 그렇게 잘난 애사심해가지고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회장이 아니지. 우리 아빠 나이도 있고 지금은 넘겨주고 있으니까. 근데 어쩌냐? 이미 최대 주주의 이사의 결정권자로 계셔서 너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말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회사 일이랑 사적인 일인데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잘랐다고? 너 이게 정상인 것 같아? 내가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아, 그 문제? 야야, 걱정도 팔자다. 우리 아빠 창업주라니까. 그리고 그 계열에서 꽤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빠가 단순히 사적 감정으로 그렇게 사람 잘랐을 것 같아? 당연히 너랑 상간녀 정보 다 수집하고 근태부터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검토하셨지. 막상 까보니까 너네 뭐 깨끗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뭐? 손 안 대고 코푼격이지 뭐야? 뭐? 그럼 또 지금 그 여자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해서 털어봤는데 글쎄 이건 뭐 걸어다니는 먼지였더라고. 여자가 이상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있는데 너는 그게 그냥 멋지기만 했어? 하여튼 네 머리도. 암튼 이제부터 당신들끼리 잘 처리해봐. 나는 그 관계에서 쏙 빠져줄 테니까. 아, 두 사람 바람 피운 목도 제대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알지? 어디 한번 잘해봐. 제가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자 남편은 당황스러운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제가 하는 말만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뒤 약간 누그러진 말투로
그동안 왜 나한테 이런 사실들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냐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와서 내 실체, 아니 내 배경이 더 대단한 자신의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뭔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제가 달라져 보였는지 차분하고 친절한 이야기로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역겨워서 못 봐줄 정도였어요. 당연히 남편의 그런 태도에 영향을 받을 저는 아니었고 전화를 냉정히 끊은 후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재밌게 관전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잘린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는 곧바로 회사에 엄청난 캔들로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 스캔들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징계위원회까지 열리면서 잘렸던 남편까지 다시 불러들여서 제대로 된 징계 처분까지 내리게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더라고요. 결국 사내에서 풍기문란과 회사 이미지 훼손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은 징계를 받고 퇴직금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한 후 잘리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징계의 대상에 오르게 됐어요. 무엇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가 들어갔고 결국 엄청난 뇌물을 먹이고 난 후 진급을 하게 된 자리라는 것이 모두 다 밝혀지면서 결국 해고와 동시에 회사로부터 엄청난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나 좋아하고 뼈를 묻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버림까지 받게 되기까지 이르게 한 건 어디까지나 남편과 상간녀가 자초를 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쾌함을 느끼면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하던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회사에서 당하는 일은 회사의 소관이고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따로 물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들이 불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혼까지 요구를 했던 녹음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순순히 헤어져 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 녹음 파일을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이에 분명한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혼 요구를 할 정도면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님 조언도 들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해 오던 중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휴, 주연이니 그동안 그 대단한 사실을 혼자 숨기면서 지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우리 아들이 정말 생각도 없고 속도 없다. 내가 다 사과하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고 함부로 했지. 다 용서하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어? 왜요? 이혼 가정에서 태어나 예의도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큰 개천용이라고 생각할 땐 제가 그렇게 꼴도 보기 싫고 미워 죽겠더니 이제 회장 딸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안쓰럽고 대단하면서 대견해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할 사이가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도 한번 두고 보세요. 저를 무시하고 늘 탐탁치 않아 하면서 불편해하던 시어머니는 제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지 누구보다 친절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겹쳐 보이면서 왠지 모르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 소송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판에 제가 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웃긴 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화를 시도해 통하지 않자 정말 대단하게도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저보다 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있는 망신 없는 망신을 당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행동들이 왜 이렇게 웃기고 짜치는지 이제라도 남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회사에서 잘린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그제서야 집으로 기어들어 오더라고요. 그 집은 어찌됐든 함께 살던 집이니 굳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혼 소장을 보낸 후 제가 직접 짐 정리를 해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어디 가는데?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잠깐 미쳤었다고 했잖아. 이혼을 하자고 상간녀까지 이 집에 들여서 나한테 빌고 사정을 해서 이혼을 해준다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 나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내가 나가줄게. 어차피 이 집은 재산분할로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어. 그때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네가 보낸 소장 봤어. 진짜 나랑 헤어질 셈이야? 내가 몰랐잖아. 이제 반성한다고 했잖아. 반성을 무슨 일을 다 치고 난 후에 하니? 나는 네가 반성했다고 해서 같이 살 마음이 없어. 이제 이 집에 상간녀 데리고 와서 살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앞으로는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남편은 끝내 이혼을 취소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렇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걸 모르나 봐요. 세상 어떤 여자가 상간녀를 끌고 와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모든 걸 용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전혀 안 해봤나 보더라고요. 빌고 매달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짐을 모두 다 챙겨서 그대로 엄마와 살던 그 집으로 갔어요. 막상 모든 걸 정리하니 마음도 편안하고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방감이 느껴지는 건 아마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겠죠. 제가 집을 나간 후 소송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전 남편은 계속해 저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듯 끝내 잡히지 않는 저를 잡으려고 시도만 하다가 결국 이혼이 성사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웃긴 건 당연히 대리인 선임을 해 저에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잡으면서 이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지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제가 요구하는 소송 절차에 흐르듯 따라가다가 결국 정리가 되었어요. 전 남편이 소송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니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되기도 했고 또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끌어서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은 저와 이혼을 한 것으로 한순간에 좌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대로만 알고 지냈다면 이렇게 버림까지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 남편을 뭐라고 몰아세우는 중인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와 후회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일이고 저는 그들과 완벽한 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알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가장 궁금했던 건 상간녀에 대한 소식이었었을 텐데요. 상간녀는 전 남편과의 불륜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세워놓은 자신의 커리어가 모두 다 무너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회사에서의 부정 진급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밝혀지게 되었고 또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니 정신없이 소송에 대응을 하다가 결국 모든 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측에서도 무언가 비리가 발견되어서 그런지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면서 정말 법적인 대응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과는 사실 제가 만든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상간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양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도 해요. 이런저런 소송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상간녀는 딱 한 번 저에게 찾아와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간녀를 도와줄 만큼
마음의 자비가 넓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 그렇게 저와의 만남은 큰 소득은 없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 다 져야 할 상황이라는 결론만 얻고 가게 되었죠. 정말 웃긴 건 누구보다 끈끈해서 절대로 헤어질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휘몰아치게 되자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 모두 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서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고, 덕분에 어떤 회사에서도 그 둘을 받아주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사랑만 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이제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건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와 매달려서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빌기만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 이제와 매달리고 해봤자 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상관도 없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끊어냈어요. 이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모두 끊어내니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일 이후에 여전히 회사를 잘 다니고 엄마와 함께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 아빠의 정체를 모두 다 알게 된 저에게 어느 날 아빠가 조금 신선하고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너도 다 알게 되었기도 하고 또 아빠는 예전부터 네 사업가 기질을 정말 높이 평가해왔다. 혹시 네가 생각이 있으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 처음부터 다시 일을 배워보는 건 어떠니? 내가 정말 그렇게 해도 잘 해낼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기도 하고. 너는 내 딸이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 보면 분명히 잘 해낼 거야. 이제는 아빠도 믿고 맡길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래. 그래도 되지? 그럼 아빠도 처음부터 널 높은 자리에 앉혀서 인정해줄 생각은 없다. 아빠의 제안은 이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관심사가 필요했던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참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가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며 일을 집중해 나가면서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배우고 발전을 해서 저도 아빠 못지않게 한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맞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 발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 인생에도 그 일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구질구질한 제 전 남편과 전 시댁에 대한 과거는 모두 다 버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새롭게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만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모두 잊고 없던 일처럼 지내진 않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인생도 사업도 모두 다 믿음이 꼭 필요한 계약과 같고, 그 계약들은 믿음과 신뢰가 모두 사라진다면 모두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의 문서에 올랐다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모두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같이 화도 내고 속 시원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